자, 민주당 총선 얘기 좀 해보죠.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대위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쓰리톱 체제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통합형 선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찬, 김부겸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총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천 여러 가지 갈등 과정에 쓴소리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함께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원팀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탈락한 분들이 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사안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원팀이 돼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어떤 대업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분열은 없고 한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이해찬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선거에서 좋은 경험을 가졌잖아요. 성공을 했었고 승리를 했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거에 능한 사람 그리고 각각 다른 계파로 분류되는 두 계파가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막판에 들어 처음에 초창기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후반에 오면서는 탈당하지 않고 계속 남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임종석 시장도 얘기를 했죠. 고민정 최고도 다시 복귀를 했죠. 많은 부분이 탈락해도 계속 당에 남아서 당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합, 통합의 모습이 결국은 이번 선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선대위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한 이 총선의 프레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거 국면에서 과거에 했던 말 실수, 박제된 것까지 다 소환이 돼서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말 실수는 그야말로 뒤집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말 조심을 특히 방점을 찍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만 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도 뭐 이직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의뢰 정신이랄까 그런 이제 그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서 늘 도전자 입장에서 언더독의 그런 그렇죠. 그런 이제 투쟁 정신 이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그 본성이 좀 쉽게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이젠 이번 총선 거치고 나면 이제 확고히 자기가 이제 주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 계파도 확고히 있고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그 태도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선대위가 이제 삼두마차 체제로 이제 출범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김부겸 1인 체제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는 조금 이제 그 활동량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김부겸 그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좀 광폭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중도 확장성이 더 있는 인물이라는 특히 얘기죠? 이제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오늘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신청서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문제 삼았는데요. 재심 여부와 무관하게 당에 남아서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심리였을까요? 재심 신청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해놓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이제 읽힙니다. 그런데 뭐 본인도 별로 기대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대는 안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 제기는 좀 해두는 것이 향후에 자기 이제 정치 활동 관련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데 이제 유리하다 이제 이 판단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억울하게 당한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인사 이미지를 일단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할 거고요. 뭐 그 지역 선거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당선되도록 뭐 노력 함께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낙천 글쎄요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발표 아직 남아 있죠.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여기에 총선 전까지 최소 5번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끝까지 갈등 없이 순항할까 여기에도 좀 관심이 갑니다. 이재명발 통합 지금으로선 민주당 단일 대우로 뭉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럼요. 총선까지는 단일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용진 의원도 본인이 오늘 조건을 달았잖아요.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해서 묵묵히 돕겠다고 그랬어요. 네. 탈당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갈등의 요소는 없어요. 멀리 봐서는 그게 또 남는 본인한테 거겠죠?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용진 의원이 좋은 자산이고 민주당 내에 그렇죠. 본인이 대권을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그냥 잘 넘어가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에요. 희생한 거잖아요. 당을 위해 희생한 모습이 부각되면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다른 사람은 뛰쳐나가는데도 본인은 남아서 열심히 일해주면요. 그동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박용진에게 박수를 보낼 거예요. 본인한테 절대 나쁜 정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정치는 나가는 게 마이너스 정치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정적으로 잘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또 이재명 대표나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지 거기에서 누가 뭐 손가락질하고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박용진 의원이 이런 선택은 잘한 것이고 이게 계기가 되고 물론 지금 다 끝났고 전해철 의원만 남았어요. 오늘 이제 밤에 발표하게 되는데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전해철 의원도 저는 특별히 다른 행동을 만약에 몰라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팀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고 총선을 승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